안녕하세요. 또 인사드립니다. 태국도령입니다. 지난번 편에서 이렇게 윤시환씨 92년 양력으로 12월 14일생 하고, 또 이렇게 이정원님 98년 음력으로 8월 이렇게 12일생 사주, 그 다음에 궁합 위주로 좀 상담을 시작을 했는데요. 지난 편에서는 여기 윤시환 씨가 겨울에 태어난 나무인데 물의 기운이 편중되게 많다 보니 머리는 똑똑하고 영년머리를 가졌으나 항상 건강은 좀 챙겨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사주팔자에서 토의 기운이 안 보이는 형국이라 좀 이제 그 재물과 아버지,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운이 좀 약한 듯 하다, 무력하다. 그래서 항상 이 세 가지는 신경 쓰고 잘 살아야 된다. 재물은 일단은 이제 관리를 또 잘 해야 되는 것이고요. 처하고는 이별이나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살아나가야 된다라고 그 부분은 단점을 이야기해 드렸고요. 장점은 일복도 있고 머리도 똑똑하고 주관도 확실하고 운 흐름이 좋은 사람이므로 근면성과 성실성만 가지면 얼마든지 일은 잘 풀리고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다, 잘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넘어갔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다시 다음 편이 시작이 됐는데, 이 사람은 이제 여기 윤시환 씨는 48세 이후로도 운이 아주 좋아요. 10년, 20년, 거의 30년 가까이. 그 이후로는 뽑진 않았습니다. 사오, 미신, 개인청, 가불병정, 무기경. 그러네. 이제 77세까지는 운이 쭉 뻗어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은 없죠. 운이 좋기 때문에. 자동차로 말하면은 길이 이 고속도로처럼 쭉 뻗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순탄하게 노력하는 만큼 좋은 결과나 대가가 나오고 큰 막힘이 없는 거죠. 그러나 사주팔자가 머리가 똑똑하고 운이 좋다고 해도 이제 다른 쪽에 정신이 팔린다든지, 근면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맨날 뒹굴뒹굴 누워서 잠만 잔다든지, 그렇게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무용지물이에요. 이렇게 운이 좋은 것도 노력하는 자만이 운을 받아먹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98년 음력으로 8월 12일생 이정원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양기가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토, 금, 수, 화, 여기도 화, 여기는 금, 여기는 목, 무인년, 신유월, 이모일, 병오시, 무토, 신금, 임수, 병화, 인목, 유금, 오화. 그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가을에 추석 3일 전입니다. 음력 추석이 8월 15일이죠. 그런데 추석 때는 대부분 아침 저녁으로 차갑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나가보면 자동차의 본네트에 물도 생겼어. 그 물이 왜 생겼냐? 낮에 자동차가 이제 열이 받아 있는데 밤이 되면서 공기가 차가워지니까 따뜻한 자동차의 본네트에 차가운 공기가 와서 닿으면 이슬점이 생깁니다. 이슬점이 생겨서 거기서 물이 생겨버려요. 그럼 비도 안 하는데 추석 때 전후를 보면 나가보면 바깥에다가, 물론 밖에 주차한 차를 말합니다. 실내에서는 그 온도의 그 차이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런 증세는 별로 안 나타납니다. 근데 외부에 주차해 놓은 차는 추석 전후쯤으로 본네트에는 물이 맺힌다. 물이 맺히는 경우가 많다. 꼭 나가보면 비가 온 것처럼. 그거는 이제 밤에 온도가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밤에는 티 같은 거 하나만 입고 있으면 추워요. 추석 때는 추워. 추워요. 그때 태어난 거야. 이때쯤. 가을에 선선할 때, 추울 때. 가을에 태어난 임수잖아, 임수. 임수가 뭐예요, 이게. 예?
막 흐르는 물입니다. 골짜기에서 계곡에서 흐르는 물.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양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고집이 좀 세죠. 고집이 세고 좋게 말하면은 이제 자기 주관이 확실하고 누구 말 잘 안 듣고 또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좀 별로 이렇게 이제 안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에 이제 인성이 금생수 하니까 엄마가 이 사람도 중요하게 역할을 해주고 사랑을 많이 주었다. 그리고 엄마의 영향으로 인해서 사주가 살짝 강합니다. 엄청 막 팔자가 세고 강한 건 아니에요. 살짝 애매하게. 그리고 이 사주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씩 좀 다른 견해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주는. 이런 사주들이 감각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주가 약하다라고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강하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말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큰 사주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임수는 등령을 하였습니다. 등령이라는 거는 좋은 계절, 자기를 생해줄 수 있는 계절을 만났기 때문에 살짝 강한 편이고요. 그리고 내가 극하는 게 재물이에요. 물질 만능 시대, 자본주의 시대에서 뭐가 필요했습니까? 명예하고 돈이죠. 그럼 내가 물이야. 내가 극할 수 있는 게 불을 끌 수 있거든요. 불. 보시면은 여기에 불이 이제 시주에 불이 있거든요. 이렇게 병오시, 불, 병화, 오화, 화, 화기가 많잖아요. 이게 다 재물이에요. 재물. 이게 재물. 그러니까 여기 이정호님은 재물복이 아주 왕성하다. 돈복은 아주 좋다. 그리고 나를 생해주는 게 금생수 하는 게 이게 인성이거든요. 머리도 똑똑하고 또 양기를 가졌기 때문에 남자 성격이고 그 다음에 병옷이 양인살을 가졌네요. 양인살. 양인의 살, 기운을 가졌다. 양인의 기운이라는 건 뭐냐면 여자가 칼을 잡았다. 칼을 잡았다는 거는 무식한 사람은 좀 칼 잡고 사고를 치기도 하고 똑똑한 사람은 셰프 뭐 그런 걸 요리 쪽으로 성공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권력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이렇게 소속돼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 직장 생활을 하면 말단 직원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급수가 있는 직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여자 사주인데도 불구하고 남자 같은 기운을 가졌기 때문에 고집이 세고 이렇게 좀 도전적이고 그 다음에 승부욕도 강하고 싸움도 잘하는 사주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사주들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이전에 태어났으면 사주팔자가 남자 사주팔자고 이렇게 양인살이 들어있기 때문에 양반집으로는 시집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이전에 양반집으로 시집을 못 가면은 가난하게 살았죠. 천민으로 살아야 되고 그럼 이제 매우 고생을 할 뻔했습니다. 많은 요즘에는 조선시대가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남녀 평등 시대니까 이렇게 사주팔자는 살짝 강해도 되고 뭐 남자 성격을 보여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렇게 양인살이 들어있고 남자의 양성적인 기질이 강했을 경우에는 이제 부부간에 좀 갈등이나 마찰이 조금 발생이 될 경우가 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부싸움. 남자 성격이니까. 그리고 양인살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있는 아가씨야. 이게 조신하고 내숭 떨면서 부드럽고 순하고 그런 아주 그냥 막 여자가 아니야. 여잔데도 불구하고 남자 같은 성격도 있고 막 싸움도 좀 할 줄 알고 막 그래요. 막 만약에 운동하면은 날라차기 뒤돌려차기 해서 아주 그냥 못된 그 막 뻐꾸기 터는 사람들 뒤돌려차기 하면 옥수수 다 털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운동을 했다면 웬만한 사람들 쓰잘데기 없는 남자들 뒤돌려차기 옆차기 뒤차기 한번 하면은 옥수수 다 이렇게 뻐꾸기 털다가 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 조심해야 돼. 이런 사람은 여자인데 남자 성격을 가졌잖아요. 논리적입니다. 정확하고 논리적이고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인정받고 똑소리 나고 야무지고 인정받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될 수 있는 자질과 소질이 있는 사람이다. 아무튼 멋있는 사주입니다. 여잔데도 요즘 시대에는 요즘 시대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임수 물의 기운을 가졌는데 사주에서 보면은 이제 금의 기운이 좀 강하게 금왕지절에 태어났거든요. 금왕지절, 금의 기운이 왕하다, 강하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본네트 그 철이잖아요, 철. 거기에 물이 맺히는 거예요. 왜? 금의 기운이 이 물의 기운을 생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금생수 해서 이게 이 사주가 살짝 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목의 기운이 온다든지 불의 기운, 화의 기운이 와서 이 금의 기운을 살짝 잡아주는 게 좋죠. 금생수에서 사주팔자를 살짝 세게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으니 이 불의 기운이 와서 이거를 화급금에서 살짝 다스려 주면 중화가 되는 겁니다. 중화가.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이제 목의 운이나 불의 운을 만나면 잘 풀리는데 사주에 이제 불은 있거든요. 이렇게 이게 재물이 되고 재물복도 많아 이 아가씨. 근데 어렸을 때 보면은 17세까지는 뭐 운이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네요. 금의 기절 기운을 받았기 때문에 18세 되면서 이제 화토의 기운을 받았고 사오미 이렇게 화왕지절을 화기의 기운을 받으면서 살게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40 중반부터는 인묘진 목왕지절의 운을 받기 때문에 목화의 운을 화왕지절 목왕지절을 받고 살기 때문에 이 아가씨는 이정원님은 98년 음력으로 8월 12일생 점심시간에 태어난 이정원님은 무슨 일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자기 장사를 하든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만 해주면 돈도 잘 벌고 노력한 만큼 잘 풀릴 사주다. 승승장구할 사람이다. 다만 양적인 기운이 강하니까 부부간의 갈등이나 마찰 그거 하나만 그거는 조심해줘야 돼요. 그 부분은 조금 염려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단은 뭐 이 사람 개인적인 운세는 좋으니까 이 배우자 궁이 좀 사실 부실한 거거든요. 왜냐면 남자 사주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여자인데 남자 사주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궁합을 이제 잘 맞춰서 봐야 되는데 자 이 사람 보면은 수기가 많아. 수. 근데 이 사람 당사자가 물의 기운이거든요. 근데 물의 기운이고 금생수에서 살짝 강한데 남자 사주에 수가 많으니까 그다지 반갑진 않아요. 이 여자 사주 입장에서는 금수를 피하고 금과 수의 기운을 피하고 토나 화, 뭐 목은 뭐 그냥 뭐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화나 토의 기운이 좀 많이 들어와주면 좋거든요. 화토. 여기 화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네. 금, 목. 화가 없어. 화토가. 여기 이 사람 이게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화토가. 하나도 없어. 이 사람도 이게 필요한데. 그러니까 여기 이정원님이 필요한 화기운과 토기운은 이 사람이 보완을 못 해준다. 못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크게 뭐 이렇게 좀 뭔가 보조 역할이나 좋은 기운을 넣어주기는 조금 애매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사람도 이렇게 수기운이 많아서 토와 화가 좀 들어오면 좋은데 여기 이정원님은 화가 많잖아요. 이쪽에는 무토 뭐 하나 살짝 있기는 하고 화기운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필요한 기운은 여기 이정원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화의 기운은 올려줄 수 있죠. 올려줄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 남자 입장에서는 이정원이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남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맞춰봐야죠. 이 일주를. 갑자 일주, 이모 일주. 갑목과 임수를 맞춰보면은 수생목으로 합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이 나무가 물을 먹고 크는 형국이기 때문에 일단은 충돌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 설명할 때 겨울의 나무여서 물의 기운은 안 좋다고 했거든요. 물이 너무 많으면 썩는다고. 물이 이렇게 많은데 이정원님이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도 큰 충돌은 안 된다 하지만 굳이 반가운 물의 기운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상황은 아닌 거죠. 근데 어쨌거나 충돌이 안 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근데 그 밑에를 보면은 이게 자수하고 오화가 많은데, 이거는 뭐 이거 뭐 육식갑자 조금만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금방 알 수 있죠. 자오 충이 걸렸어요. 충돌난다, 부딪힌다. 충돌난다, 부딪힌다는 깨진다는 거거든요. 충살이 껴있어요. 충살이 껴있고, 지금 이 일지 자체가 이 사람들의 생식기예요. 생식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생식기, 여기도. 그러니까 궁합이 생식기 쪽에 합이 안 들었어.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 그럼 이렇게 남자 여자가 이렇게 일지라고 그래요. 여기 위는 일간이라고 하고, 이 일지가 충돌이 돼 버리면 생식기가 충돌이 되니까 만날수록 또는 잠자리 할수록 부부 생활을 오래 할수록 좀 정이 멀어진다. 정이 멀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안 좋습니다. 일단은 있는 그대로 뭐 이렇게 눈치 볼 거 없이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일지가 충돌이 돼서 깨졌다는 것은 매우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생활을 할수록, 부부 관계를 이어갈수록, 또는 부부간에 잠자리를 할수록 서로 정이 빨리 식어버려요. 그러니까 정 떨어진다고 하죠. 정 떨어진다. 근데 사실은 남자 여자는 이 속궁합이 자꾸 이제 잠자리를 할수록 속궁합이 좋아야 돼요. 정이 붙어야 돼. 정든다, 속정든다고 하잖아요. 속정이 들어야 되는데, 이 사주는 속정이 들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냥 이론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 이론은 제가 한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실제로 상담을 하면서 임상을 해본 결과 대부분은 좀 맞는 거를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궁합이 안 좋은 사람들은 꼭 부부간에 좀 떨어져 있던지 같이 못 살던지 이혼한 사람들이 많았고, 같이 산다고 해도 정이 없이 살던지 부부 잠자리를 안 하면서 살던지 그러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그렇게 무시할 수도 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92년 양력 12월 14일생 윤시환 씨, 그 다음에 여기 98년 음력으로 8월 12일생 이정원님, 궁합은 좀 만날수록, 연애할 때는 모릅니다. 연애할 때는 표가 안 납니다. 결혼 딱 하고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좀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고 부부 관계가 속궁합이 안 맞아 들어가는 궁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궁합은 조금 좋지 않다, 그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아무튼 뭐 제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지금 이 시간까지 왔는데, 조금 더 알고 싶은 거 계시면 문자로 주시면 여기 당사자, 사례자 분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릴 것이고요. 또는 이렇게 그냥 제가 말하는 거 들으시고 이해가 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해가 전혀 안 되는 분도 또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초보자들, 배우는 분들, 일반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강의를 풀어서 쉽게 했기 때문에 공부가 되신 분들, 고수님들은 조금 재미도 없을 수 있고요. 여기 아무튼 윤시환님, 이정원님 궁합은 안 좋은 걸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